근데 요새는 다 다이어트들 하시냐? 운동들을 많이 하시죠? 청년들하고 좀 부담 없는 만남의 자리 가지셨잖아요. 네. 뭐 기숙사라든지 어떤 뭐 주 52시간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많은 얘기 나왔는데 좀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모든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청년들의 뜻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아니면 잘 안 하니까 청년들이 모든 국가 의사 결정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반영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도 물론 청년 보좌역, 청년 정책 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총리실 산하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 예를 들면 연금 개혁이다 그러면 연금 개혁을 위한 그 위원회 안에 청년들 숫자가 최소한도 청년 인구 비례만큼은 들어오고 필수적으로 또 청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그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례해서 더 많이 청년 인구보다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대학교 기숙사를 어떻게 할 거냐, 대학교 장학금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일자리 취업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나이 든 사람보다는 청년이 훨씬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정책이에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대표가 더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대학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들만 다 결정한다. 학교 뭐 재단만 결정한다. 이게 아니라 학생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 비례, 그러니까 인구 비례를 하는 그 비례와 정책의 중요성 이 두 가지를 가중해서 인구와 정책의 영향도를 가중해가지고 대표자를, 청년 대표를 그만큼 넣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청년부를 만들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청년부는 왜 없냐? 여성부는 있는데. 그럼 노인들은 또 노인청을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걸 많이 만드는 방식보다는 현재의 주요한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직접 대표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발전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데 AMK 민주노총 위원장 하시다가 많은 청년 노동자들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디 언론사시죠? 아니 왜 인터뷰는 안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시지 않아요? 선거 방해하지 마세요. 선거 방해하지 마시라고. 밝혀. 장관님 오늘 경쟁 후보이기도 한 나의원과 같이 일정 같이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정책 연대라든지 더 나아가 단일화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요 바로 옆에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나 의원님하고 근처에서 아침에 조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간단한 햄버거는 아니지만은 간단한 빵집에서 그냥 간단한 걸 먹고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뭐 점심을 같이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장소를 잡아보라 하고 나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잡았는데 아주 맛있고 또 학교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도 깊고 또 기자분들 많이 오시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 오찬 모임이었다. 또 청년들하고 만나니까 더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협력하고 또 앞으로 같이 나가는데 뭐 그것이 뭐 단일화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걸 염두에 둔 건 없습니다. 후보의 정치적 비판이 정당주의를 조금 이따가 안 됩니다. 보관 제시가 하지 말고. 그럼 조금 누가 선언했는데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선언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님은 아주 사선의 서울시장님으로서 훌륭한 분이신데 오늘 출마의 뜻을 접으셨다고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많은
정책과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오 시장님 하시고자 했던 것을 충분히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필승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한 질문이 안 하시는 발언권을 하세요. 발언권을 얻으세요. 발언권을. 혼자 있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사퇴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우후죽순 나오는 이 모습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장관님께서 지금 이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경선 과정이 정해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많이 나오시는 것을 뭐 제가 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다들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아주 국민들이 볼 때 더 다양하고 더 훌륭한 정책도 내시고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선수로서 더 멋진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이쪽 한 번도 안 하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또 하십니다. 후보 연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앞으로 방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뭐 연합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뭐 있나? 지난번 나 의원과 요거 같이 하시면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협력,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뭐 협력, 대화, 소통. 그 나중에 뭐 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이제 4명으로 일단 정하고 그다음 2명 이렇게 되잖아요. 1명.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출발하면서 이렇게 나 의원님하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다른 후보 누구라도 또 원하시면은 제가 만나 뵙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정책적인 협력도 하겠습니다. 뭐 나 의원님하고 뭐 우리끼리만 뭐 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오늘 이 자리가 나 의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예. 장관님의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신 자리가 맞나요? 꼭 청년 정책이라고 말씀 안 하셨고요. 처음에 나 의원께서 저한테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셔서 제가 한 건데 아주 뭐 장소 또 의제 이런 거는 뭐 아까 청년들이 주로 내는 걸 답을 하는 형식이었고 특별하게 뭐 어떤 그런 격식을 갖추거나 어떤 목적을 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냥 우리 뭐 원래부터 나 의원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웃에 살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라도 자주 소통하고 좋은 관계인데 다른 후보도 이번에 나온 어느 후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가깝습니다. 뭐 홍준표 시장부터 뭐 이철우 지사부터 인천의 유정복 시장님 누구라도 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앞으로 또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또 만나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예비 경선, 그러니까 경선 중이라서 경쟁 후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같이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는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도 같이 공유하고 학생들의 고민을 같이 듣는 것 자체가 또 우리 국민의힘의 그 진정성, 청년들에 대한 진정성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같이 하자 그랬어요. 저는 뭐 어느 후보하고도 이런 행보를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당원과 지지층들 관심을 끄는 게 이제 4명으로 압축이 되고 또 2명으로 압축이 될 텐데 이렇게 첫 행보를 김문수 후보하고 함께 하셨다는 게 좀 향후 압축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관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 때문일 텐데요. 뭐 심도 있는 관계로 진전이 될지 또 마지막 최종의 1대1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또 김문수 후보하고 저하고는 또 생각에 공유되는 부분도 꽤 있죠.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이 확고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확고한 정도 1, 2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면에서 뭐 또 같이 오늘 행보했습니다. 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시에 정책적으로 대선 불출마당을 하셨어요. 이게 그 탄핵이 된 상황에서 너도 나도 후보를 하겠다고 이제 반성 없이 나서는 게 옳으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번 대선 경선이 반성의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 경선이 반성의 경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오전에 페이스북 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성의 경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후보의 사퇴였냐는 조금 뭐 불출마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경선은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모습이 되었느냐에 대한 반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탄핵의 국면에 있어서 결국은 또 지난 여러 가지 이 의회 독재 과정 그 이후에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했느냐 하고 물음표를 던졌을 때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들께서 또 거리에 나오고 국민들이 갈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반성과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이는 경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우리 경선 이렇게 진행 과정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좀 더 치열한 토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이는 게 먼저 아닐까 재미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또 다른 못 드세요. 발언권을. 네, 그 집무실 관련 여쭤보는데요. 용산, 청와대, 세종 의견 다양한데 무엇을 생각하세요? 아직 그 부분은 생각 정리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수도를 옮기는 것이 되잖아요. 세종으로 옮기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 관습헌법 이야기도 나왔던 위헌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용산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집무실을 이전하느냐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는 그런 대선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지금 효율적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가지에 집중하는 것 같은 것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정도 하죠 오늘? 예. 오늘 청년들 만나서 여러 이야기 나누셨는데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다든지랑 또 정책의 어떤 부분 좀 반영하고 싶으신지. 청년들하고 오늘 고용 노동 정책을 비롯해서 나중에는 저출산과 관련된 교육 개혁까지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청년들의 고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정말 우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였는데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에서는 역시 이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동개혁이 담보되지 않고는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노동개혁 부분을 경제정책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딱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자,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만들자는 것부터라도 통과를 시켜라. 그러면 그 진정성 조금 인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래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거든요. 출마 촉구를 하겠다, 아니면은 우리 당 후보를 뽑고 나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또 우리 당내에 여러 가지 어떤 요구가 있는 건 알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만 사실은
저희가 이 뭐 한덕수 대행 굉장히 경제 관료로서 또 외교 관료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저는 사실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조기 대선이 되풀이되는 정치가 되었느냐. 그거는 바로 여의도 정치와 늘 이 용산이나 청와대로 가면 멀어지는 정치가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권을 하더라도 역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됩니다. 정치가 복원되지 않고는 이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늘 싸움만 하고 국정을 발목 잡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것이 끝나지 않고는 저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우리 당 후보가 돼서 집권을 해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된 저의 출마의 이유가 가장 정치를 잘한다. 가장 의회 정치와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제가 출마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유능한 관료를 잘 쓸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통상 외교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 유임시킬 거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